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유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 돈줄남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경제적 본능 일깨워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요즘엔 세상이 참 떠들썩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제 주변을 보면 미국 주식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코인도 참 많이들 하더군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면서요. 코인으로 수천만 원 번 친구도 있고 미국 주식이 뭐 200% 올랐다는 지인도 있습니다. 주변이 하도 시끌시끌하니까 괜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저만 낙오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좀 넣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예. 아주 뭐 요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뭐 전형적인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도 들어요. 네, 뭐 저는 솔직히 돈줄남 절약과 절제, 기본 저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조차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네. 이건 정말 당연한 거거든요. 솔직하시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판단 능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의 결과는 오롯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나만 이거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서 투자를 한다? 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뭐 비트코인을 하든 미국 주식을 하든 다 좋은데 본인이 판단을 해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스스로의 결정이 들었다면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아마 이런 보도들이 많은데 트럼프 랠리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죠. 이제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자산 시장이 그야말로 좀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다라고 미국 사람들은 뭐 예측을 했었다 그러지만 사실 언론에서는 사실 해리스 후보가 더 유리한 걸로 나왔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랬죠. AI한테 물어봐도 그랬고 뭐 심지어는 그 출구조사 선호도에서도 5% 이상 해리스가 앞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유가 이제 미국 국민들조차도 사실 트럼프를 찍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았던 것 자랑스럽게 같아요.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조금 비정상적인 사실 인물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어진 어떻게 보면 코인 우호적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정상적이지 않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포모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올 때 뭐 사실 굉장히 요즘 여러분들 귀가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 이야기로 뜨거울 것 같은데 네. 저같이 좀 이걸 시켜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미국 주식이나 이제 비트코인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봐도 1월 20일 내년 트럼프 취임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 야, 그러면 저렇게 투자를 웬만하면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라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마저도 저렇게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얘기하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뻔히 보이니까. 네, 뻔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지금 뭐 거의 9만 달러 돌파하고 거의 1억 3천에 가까운데 네. 이렇게 오르고 올라서 1억 3천인데 1억 3천에 사서 그러면 내년까지 한 1억 5천 정도까지 간다면 네. 내가 2천을 먹는 거 아니냐? 2천을 먹는 걸까요? 팔면. 그렇죠. 네, 1억 5천에 팔면. 팔면은 먹는 건데 네. 사실 여러분들이 1억 3천에 이렇게 오른 가격에 사서 1억 5천에 과연 팔 수 있을 거냐?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팔 때 분명히 생각은 난 욕심 없어. 그냥 2천만 원만 올라도 나는 땡큐 하고 그냥 팔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1억 5천이 되면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내가 팔고 2억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이걸 또 못 팔다면 만약에 어떤 분이 진짜 용기를 내서 그걸 팔았다. 그러면 야, 난 드디어 진짜 2천만 원 먹었어. 자, 과연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을 뒤도 안 돌아보고 안 볼 수 있을까? 이게 또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지금 그 글로벌 5대 자산 안에 들어갔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산이라는 거는 현금 흐름이 있는 게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금엔 이자가 있고 주식엔 배당이 있고
부동산엔 뭐 월세가 있고. 그런데 네. 사실 비트코인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인기가 있느냐? 사실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가 그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 발언 같은 걸 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달러가 되게 강세긴 하지만 네. 미국 정부의 지금 부채가 우리나라 돈으로 4경 7천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어마어마해요. 네, 사경. 네. 이게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이라는 게 뭐냐면 만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러라는 것이 이제 뭐 금본위 체제가 무너지고 난 이후로 사실 좀 위기만 되면은 사실은 금리를 낮추면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달러를 찍어내는 거와 다름없는 일인데 네. 달러화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희소성이 보장되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정해져 비트코인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미래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이렇게 기형적이고 비이상적으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제가 하나의 이제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뭐 이 차트를 보면 이게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네. 올랐다가 1, 2년 사이에 무려 이 자산이 71%가 하락을 했어요. 71%. 이게 네. 1, 2년 사이에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산이 71%가 1, 2년 내에 하락했다 그러면 부도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게 과연 이 데미지가 어느 정도냐. 이 지수가 말이죠. 이게 어떤 지수인데요. 주식 지수인데 이 지수가 71% 하락하고 나서 원금 되는데 몇 년 걸렸냐 제가 계산을 보니까 네. 16년 걸렸습니다. 와. 1년 6개월이 아니고 네. 16년 만에 다시 원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년 만에 원금 됐으면 이제 원금 된 겁니까? 아니죠. 그때까지 오른 물가가 있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이게 훨씬 이 시점보다 몇 배가 올랐어요. 이 지수가. 그렇지만 영원히 50년이 지나도 복구될 수 없는 데미지거든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 네. 자,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차트냐? 이게 무슨 뭐 멕시코 차트냐, 뭐 브라질 차트냐 이런데 이게 그러게요. 놀랍게도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 어머.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에 이런 일이 있었어?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도에 주식시장에 들어왔다 보니까 과거는 그냥 한 30년, 40년 차트를 보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오른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닷컴 버블. 예,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다. 그래서 그냥 세상의 모든 돈이 다 닷컴자 붙어 있는 회사에 다 몰렸던 때가 네. 바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 나스닥 지수도 이렇게 거의 80%가 하락을 하는 일이 있었다. 참,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몇 년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갑자기 말도 안 될 정도의 기울기로 올랐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도 안 될 정도로 하락을 한 거거든요. 물론 닷컴 버블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다. 실제로 바꿨죠. 네. 예, 그렇긴 한데 세상의 모든 돈이 다 인터넷 관련된 기업에 몰렸었지만 사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제가 봤을 땐 이런 현상 AI 버블이나 뭐 AI를 지금 뭐 버블이라고 딱 정의하긴 좀 어렵지만 네. AI나 이 비트코인의 좀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자산시장의 폭등은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돈으로 하는 거라 나는 그렇게 혹시 데미지를 입어도 크게 문제 없어. 네. 뭐 난 뭐 들어가 봐야 뭐 내가 비트코인 한 개, 두 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뭐 500, 1000 이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비트코인에 들어가고 나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장이 열립니다. 제가 이거를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좀 가지고 있어요. 아, 예.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이거부터 봅니다. 그렇죠. 아침에 알람을 끄자마자 비트코인 그 앱부터 딱 열고 오늘은 얼마네. 맞아요. 어제 이만큼 넣었어야 했나? 아니면 어제 이만큼 뺐어야 했나? 이 생각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합니다. 그렇죠. 한 3억 정도 투자돼 있는 분이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에너지와 노력을 들이는 게 너무 당연한데 네. 사실 그거에 100분의 1 또는 뭐 1000분의 1 정도 투자하신 분들이 이와 똑같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성장과 발전이 있을 거냐? 저는 과감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 고민이 뭐냐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가 아니라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과감하게 투자에 대한 욕심을 손절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확신이 아니라 그냥 남 얘기만 듣고 했을 때는 좀 나중에 손실에 대한 위험성도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더 좀 고심을 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딱 손절을 했는데 나중에 네. 내년 1월 2월 가서 보니까 조금 올랐는데 아이 그때 했었으면 나 먹었잖아. 네. 저한테 그냥 한마디 욕하시고 네. 네. 제가 욕바지를 하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가게 문 연 지는 6년 넘겼고요. 감사하게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근처 상권이 더 좋은 곳으로 가게를 확장해서 옮길까 싶거든요. 문제는 투자비입니다. 이전할 경우 시설비, 보증금, 인테리어까지 하면 1억 원 가까이 들 것 같아요. 그럼 대출도 적잖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가게를 유지할지 아니면 확장 이전을 할지 고민이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거의 뭐 근로자 비중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지금 일단 뭐 숫자로 봤을 때는 어쨌든 네. 임금 근로자가 한 2천만 명 된다고 보면은 자영업자도 거의 한 650만, 700만 정도 되니까 사실 이렇게 급여를 받는 전체 인원보다는 적지만 어떻게 보면 업종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자영업자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영업자인데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휴 요즘 자영업자분들 힘든데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게를 확장할 고민을 한다. 네. 야 그러면 이게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분이 아니냐. 그래도 어떤 가게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고민 안의 내용을 보면 이 확장하면서 보증금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보증금, 시설비, 인테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자본재라고 하는 건 감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감가가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자본재 중에서 토지는 감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네. 토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가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시설비, 인테리어 이것들을 합쳐서 1억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뭐 보증금이 그중에 얼마인지는 안 써주셨지만 최소한 절반 이상 5천만 원 이상은 회수가 안 되는 자본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스트로 나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네. 비용이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확장 이전을 할 경우에 늘어나게 될 매출이 얼마인지를 아주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보십시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그 자영업자분들이 아 그래 내가 절로만 옮기면 네. 매출이 지금보다는 얼마가 더 늘어날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영업 이익률이 그대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은 비용이라는 게 이제 원가라는 것이 뭐 사실 정비례로 늘어나는 것도 있고 물론 안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이제 옮겨서 내가 늘어난 매출에서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이걸 좀 보수적으로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그 돈이 3천만 원이다.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순이익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다면 네.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권이라는 거는 주택과 달리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여기 상권보다 지금 옮기려고 하는 상권이 되게 좋아 보여. 그래서 글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그 상권이 그렇게 지금 이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기간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아요. 요즘 그게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압구정 로데오 저 대학 다닐 때 난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후로 신촌, 이대. 네, 난리여서 거기에 그때 너무 이렇게 뭐 전월세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난리였는데 저 한 10년 전만 해도 압구정 로데오 완전 죽었었고요. 지금은 그때 또 난리였던 가로수길 지금 또 난리. 팽해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바뀝니다, 상권이. 그러니까 상권이라는 것은 주택의 위치 가치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위치 가치가 웬만하면 안 변한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주택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네. 상권은 그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면 그 좋은 상권으로 옮겨서 3천만 원 정도의 이익이 3년 동안 더 생긴다라고 생각하더라도 3년 이후는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3년 이후에 내가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더 올리게 되면 그 3천만 원은 지금 나한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그 3천만 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가치로 3천만 원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3천만 원을 할인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한 10% 정도 할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자율 이분이 이제 이 1억을 갖다가 투자한다는 건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대출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율이 뭐 어떤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는 위험성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출 이자를 감안한다면 한 10% 정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3천만 원에 3년 후에 내가 이 옮겨가지고 얻게 될 어떻게 보면 순이익 증가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3천만 원에 매년 10%의 그 수익률을 감안해가지고 할인을 해보면 네. 3천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0.1의 3제곱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지금 화폐 가치로 3년 후에 내가 3천만 원을 더 벌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돈으로 한 2,255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네. 자, 그러면 본인이 이자와 또 부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투여한 금액이 이 2,255만 원보다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해보십시오. 근데 아마 언뜻 보기에 제가 네.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돈이 한 달 3년 동안 내가 봤을 때 2,255만 원의 이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월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하로 들어가고 확실하게 3년 동안에 내가 3천만 원 이상의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순이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한번 옮겨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요. 이자와 부대 비용에 지금 이제 포함 안 된 게 굉장히 많은데 인건비. 맞아요. 늘어나면 사람 더 써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세금. 세금도 더 내야 되고요. 이게 거의 이제 상가 계약은 그 전세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월세 형태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보증금 많이 넣고. 그러면 맞습니다. 월세가 250만 원이면 거기에 10% 더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또 넣어야 되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집니다. 그리고 네. 생각해 보시면 그 음식점은요. 사람들이 맛집이잖아요. 기다려서 먹는 맛이 있어요. 너무 넓고 아, 그렇죠. 갔을 때 바로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약간 아쉽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 이게 뭔가 있거든요. 맨날 와서 손님이 와서 못 먹고 가는 게 안타까워서 확장을 할까 해서 확장을 그쵸. 해버리면은 오히려 자리가 널널하네 이렇게 네. 되면서 오히려 매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 서현민 아나운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식당을 하시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분이 굉장히 노력을 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상가라고 하는 것의 그 공간의 크기로 내가 매출을 더 올리겠다라는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때 그 매출을 유지하시는 것이 이런 네. 불경기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경영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배달이나 포장에 좀 할인을 더 주시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더 많이 파는 규모의 맞습니다. 경제를 생각하시는 제가 게 사실은 약간은 그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뭐 계산을 해봐라 뭐 이런 식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서현미 아나운서가 정확하게 사실 찝어줬습니다. 기다려서 먹는 네. 맛이 있는 집이 계속 장사가 잘 된다. 오히려 옮겨가지고 횡해져 버리면은 네. 이 집 맛이 좀 없나 봐 이러면서 오던 손님도 갈 수 있다라는 네. 점 우리 네. 자영업자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꼭 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도 있었는데 오늘 가지고 올까 하다 말았어요. 요즘에는 그 배달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음식점 자영업자분들이 배달을 시작하려고 해도 워낙 수수료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할지 말지 고민인데 이것 또한 옆집 보니까 오토바이가 너무 왔다 갔다 해. 장사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이래서 저도 이 수수료를 뭐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배달이나 포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근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저희 집이 자영업자 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식당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100그릇 팔아서 나왔던 수익이요. 배달을 시작하니까요. 150그릇 팔아야 나온대요.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네. 그 안에 이제 배달료도 나가야 음. 되지. 그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랑 하는 그 수수료도 내야 되지. 막 겸사겸사 하다 보면은 또 그리고 배달하면은요. 용기값이 들어요. 그럼 용기값도 무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확장을 하거나 다른 아이템으로 추가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꼭 사업 아이템을 확장하거나 공간을 확장하거나 이런 경우에 생기는 비용이 지금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고스란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가면 맞아요.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떨어진다. 자, 그런 점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지적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불경기 상황 속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 가게 자리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온다면 이 안정적인 매출 상황에서 뭔가 다른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좀 저축을 더 한다든지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소비를 좀 줄인다든지 하는 것으로 이 시기를 좀 세이브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한 텀 쉬면서 나의 이익을 가져가는 방법, 오히려 확장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더 수익을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트레이너 돈줄남 김경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